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2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좀 되고 있는데요. 25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편집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프란치스코 교황 정의는 힘의 과시에서 오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조성방 권성근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을 일부 인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은 평화의 왕이 다시 한번 무력 충돌과 헛된 전쟁의 논리에 거부당하는 베들레헴에 있다며 오늘날에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가져왔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 현지 시각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탄 전야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사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폭력과 전쟁을 언급하면서 정의는 힘의 과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며 예수는 힘의 과시를 통해 위에서부터 불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불의를 없앤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사 직전 중에 한복을 입은 한국의 그 부부가 이게 뭐 이 뭐가 예물을 바칠 때 그 이 서가지고 한 상징적인 또 사진도 여러 사진이 있는데 요걸 가져왔습니다. 한국이니까. 자, 뭐 교황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이스라엘 10월 7일 학살이 발단이 된 가자지구 지하도시 폭파, 나탈리아 바실라 예바 텔레그라프에서 보도를 한 건데 거의 그림만 소개를. 이게 하마스의 군사 및 정치 세력인 아나돌루 IDF의 세력 중심지로 묘사되는 지하 공간을 찍고 있는 대규모 폭발 장면이 공중에서 포착이 됐다. 이 우측 것은 폭발 후에 먼지 구름인 것 같습니다. 지하 도시를 폭파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런 뉴스가 있네요. 독일은 이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유럽 동맹국이라고 이스라엘 대사는 말한다. 제임스 로스웰 텔레그라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베를린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독일은 이제 유럽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며 곧 양국 간 새로운 방위 협정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이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은 10월 7일 하마스 공격에 대한 놀라운 대응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유럽의 하늘을 방어하는 데 사용될 이스라엘 화살 3 방공 시스템의 판매를 포함하는 주요한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에 착수했다. 독일에 약 40억 유로, 약 30억 파운드가 투입될 화살 3호는 탄도미사일,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이다. 결국은 어제 2차 대전에 유대인 학살이라는 죄를 졌던 독일이 이스라엘한테 무기를 산다는 거죠. 방공 시스템. 결국 서로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가 동맹이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상호 국익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을 시민권 획득의 조건으로 만들 독일 국가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규칙을 지지했습니다. 자, 독일 시민권을 따려면은 그 시민권 그 무슨 각서나 이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모두 존중하겠다. 뭐 이런 것을 서명을 내놓고 이제 뭐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딸 때 뭐 한국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독일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을 그 독일에서 살라고 그러면은 독일 시민으로서 이거에 합의를 하라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변해를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세상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10월 7일 이 베를린 아주 유명한 무슨 이 문이죠. 여기에 공격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 위로하는 그런 것을 표현했던 그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흡수 합병해야 하는 이유.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2023년 12월 24일 보도한 건데요. 애기봉은 임진강 건너 북한 개풍군과의 거리가 1.4km에 불과한 최전선이다. 눈으로 보이겠죠? 1964년 해병대가 높이 18m의 트리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고 1971년 30m 높이 철탑이 세워진 이래 매년 개신교계 주관으로 트리 점등 행사가 열렸다.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성탄의 희망을 전하면서도 우리 남한의 체제 우월성을 알리려는 의료였다. 애기몽 등탑 건설과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북한의 협박을 받고 행사를 그때 개신교회에서 취소를 했다. 이런 히스토리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김포시 김병수 시장은 야간 개장 시간 연장과 주차장 추가 조성, 모노레일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애기봉이 외국인이 자주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성탄절을 앞둔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 탐방로가 성탄트리 모양으로 불을 밝히고 있다. 이런 거네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서울 김포가 서울시 김포구라고 한다 그러면은 뭘 서울시에 대해서 협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등식하고 뭐 북한에서 뭐라 그러면은 이러면 바로 국가 방위 서울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요일 날 유명 유튜버 방송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유명한 사람이니까. 베트남 GDP 3% 횡령 사건에 대해서 어, 방송을 했는데 모든 부패 척결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베트남 권력 서열 1위는 누구냐 그러면은 응우옌 푸쫑이라고 공산당 총비서입니다. 2011년부터 10년 이상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일명 베트남의 시진핑 주석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2024년 상반기에만 공무원 2만 6천 명 인사 조치를 했다. 이게 경제가 베트남이 막 발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75억 달러 규모의 비리 적발을 했다. 베트남 최고 그룹인 빈그룹도 예외는 아니다. 2019년 고위공직자 대상 뇌물 제공 혐의로 또 뭔가 빈그룹도 제재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의 반부패 운동의 가장 큰 동기, 원인은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동기는 사회적 안정에 기대어 집권 중인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자 제거 가능성도 그 동기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방송인은 얘기를 했는데, 어, 중국을 흉내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 뒷면에서도 좀 소개를 하겠지만은 여기 표현된 것을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건 충분 조건이라는 거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 if then인데 만약 반부패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은 정치 파벌 제거를 하게 된다. 또 반부패 운동을 한다면 민심을 획득하게 된다. 다른 편에서 공동부유,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은 그러면 민심 획득을 하게 된다. 민심 획득도 하고 정치 파벌을 제거하면은 1인 독재 권력을 창출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경제 하락이면 갈등 대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과제를 갈등 대립도라고 그 한번 미리 소개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갈등 대립이 없는 것 같아요. 독재 체제를 가고 반부패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언제 무너질 수 있겠느냐? 이 독재 체제가 어, 이 공동부유 빈부격차 해소가 실패하는 거죠. 그럼 민심 획득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민심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반부패 운동을 벌여봐야 공동부유한다는 거하고 반부패 운동하기에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시진핑 엉아도 민심을 획득하는데 공동부유 실패하면은 자기 정적 제거가 근데 사실 이미 끝났죠. 이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세력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 결국 경제 문제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독재 정권 창출의 유지는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일본 시사통신 뉴스에서 중국 민간 경제 실속, 우리가 실속을 차린다 이래서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제 한자를 굳이 빠르게 실패한다는 거겠죠. 정부 통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사통신이 오늘자 보도 아침 7시에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온 민간 경제가 실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 아래 기업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민간 기업의 성장률은 국유 기업을 밑들고 있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 경제보다 그 국유 기업들의 혜택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민간 경제가 아주 힘들어지고 있는데 민간 경제에 대해서 대출을 늘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요즘 또 여의치 않을 거고요. 부동산도 그 규제하는 입장에서 어, 이런 얘기를 그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경기 부양 혜택도 국유기업에 편중돼 있다. 음, 그, 이거 화해 같은 데겠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데는 아주 그냥 이 망해가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유 기업의 기승을 부리는 국민 그 뭐죠?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 민퇴겠죠. 국진 민퇴. 국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자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관 이 국유기업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민간 경제들이 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겠어.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 있어서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국영기업만 유리하게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지금 망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앞면에 얘기한 것처럼 정적을 제거하는데 반부패 운동을 많이 써왔는데 정치 권력도 사실은 그 경쟁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민주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연이어서 그 베트남이 중국의 시진핑 엉아를 어떻게 따라했느냐, 그거를 흉내내고 있는 중국의 그동안의 사항을 쭉 정리한 것을 재소개를 했는데, 2012년 취임 연설부터 반부패를 특히 시진핑이 강조를 했고
반부패 운동에 실패한다면 당과 국가가 죽음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샹하이방이라고 먼저 그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겠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시진핑은 타협을 잘할 것 같은 지도자라는 인식을 통해서 생긴 건 후덕하게 생겼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현대 권력의 총구는 반부패 운동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때려잡겠다.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리는 아마 공청당을 얘기할 것 같고 호랑이는 샹하이방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2014년 2월 재산 7조 원 중국 부호 100위대에 있던 한통그룹 회장 류안을 체포했고 그리고 그 뒤를 봐준 인물이 저우빈을 또 언급을 했는데 이 저우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진정한 큰 호랑이 공산당 상무위원 저우융캉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반부패 운동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샹하이방을 내치기 위해서 석유 재벌인 모양이에요. 석유방의 거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공식 중국 랭킹 9위였고 후진타오의 차기 주석자를 놓고 시진핑과 경쟁하던 인물이었다. 그 경쟁자를 제거한 거죠. 결국 저우 융캉 무기징역, 라이벌 보시라이도 무기징역, 그리고 이제 그 이용당했던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작은 가게 열고 가족을 돌보며 요 사람은 바로 그 사형 판결해서 중국 공산당은 바로 법정에서 나가서 즉결 처분이죠. 시진핑의 견제 세력이던 상하이방이 그래서 몰락했고 최근에는 그 리커창 총리가 갑자기 그 죽으면서 공청당도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이제 확실히 태자당 출신들이 시진핑 세력들이 전부 다 7인 위회를 장악해서 1인 독재 시황제에 결국 등극을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부유가 실패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저항 세력이 생길 거고 갈등 구조가 다시 형성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1인 독재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라고 요즘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것이 얼마나 가려는지는 그건 두고 볼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중적 책 설전 여야정 부후보 정경 발표의 대만 총統선거 시사통신이 또 오늘 아침에 방송한 겁니다. 보도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여당 민진당의 요리청덕 부총통과 유화를 중시하는 야당 이후의 주장이 격돌했다. 야당은 좀 유화책으로 가자 그러고 지금 현재 집권층인 민진당이 원래는 걔네들이 야당이었는데 집권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당이 이제 실권을 했던 거죠.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야당이 친중적인데 얘네들은 야당이 반중적인 거죠. 그게 참 또 틀리네요. 어, 그래서 그 요리라고 약해서 표현하고 있네요. 부총통을. 중화민국과 중국은 서로 예속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제1야당인 국민당의 후위 신베이 시장과 이 합의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옛날에 그 합의를 그렇게 했었다 그러는데 대중유화를 주창하는 제3당인 민중당의 가원철 전 타이페이 시장에 대해 거짓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는 뉴스를 게재하고 후 씨는 일국 양제에도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는 중간 노선이야말로 평화에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대만이 전쟁에 가까워졌다고 비난했다. 이미 뭐 여러 차례들 서로들 각 당이 주장하는 바를 또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민중당의 이 토론 정경 발표에 보자 보안으로서 나온 유은영 입법위원
국회의원은 대중관계 언급을 자제하고 대만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경제적 번영이 필요하다. 자, 저는 그 일반적으로 일반 그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떼일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인데 뭐 그런 거 정치에게는 관두고 경제적 변형이 이런 거는 이제 머리가 좀 나쁜 사람들 얘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 그 요리사는 37.5% 선두, 후씨가 32.6%, 민중당이라고 얘는 가시는 16.3%에 그쳤다. 이렇게 이제 약오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 총통 후보 왼쪽부터 민중당의 가원철, 박쥐 같은 그리고 또 민진당이 이제 요리총통 그 부총통인데 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네요. 그리고 국민당의 후의 각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그 찍힌 건데 아무래도 그 저는 민진당이 그 계속해서 총통을 배출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셋 중 둘은 박쥐 신세가 될 것임. 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면요, 박쥐 신세 됩니다. 그 한국이 미국한테 붙었다가 중국한테 붙었다가 눈치 보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박쥐 신세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경고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또, 그 유명 그 네이버 TV에서 하는 부부 목루 동심 파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큰 형님들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다. 그런데 어, 토요일 날 하는 방송에는 어떤 그 초청 멤버, 뭐 고정 그 초청 멤버로 2인이 이제 하는데 초청한 사람이 뭐 나이는 젊은 것 같은데 이제 색안경을 끼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준비한 자료 같아요. 원래 그 개설한 그 주체가 그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를 기사를 이제 그 조사 내용을 얘기하면서 서울에 거점을 두고 마약 동남아로 싱가포르 조직 적발. 자, 동남아에 마약을 공급하는데 서울을 거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국이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 12월 14일 최원정 기자. 텔레그램 활용해서 경찰 국내 거점 해외 판매 외국인 조직 척발 우리나라가 뭔가 SNS가 잘 돼서 그런 건지 전남경찰이 홀덤 펍 도박장 운영 30대 구속 등 67명 검거. 이것도 최근 얘기네요. 이 12월 22일 국정원은 24시간 비상근무태세 돌입 북도발 공작 가능성 대테러 안전점검 활동 해외 요원들에게도 특별근무 지침하다. 이런 세 가지 뉴스를 이 조사 내용을 분류를 하면서 다행인 건 싱가포르에서 건너오는 중공 상업회 조직들이 잡혔다는 것. 그렇다면 민주당 내 맛조개처럼 숨어 있는 자들 모조리 색출해야. 이 의견이 저는 너무 비약적이다고 보는 거죠. 진행 참여자는 뉴스 데이터들을 분류로 나름 했다. 그 다음 삼합회와 민주당 내 공범 세력 상관관계를 피력을 했죠. 너무 비약적으로. 여기서 문제는 아래와 같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뭐냐? 제가 어저께 우리가 시사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원인 결과 논리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 자신도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상관관계로 이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연성 우구심이 있고 불충분한 정보 수집 이거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다. 상관관계에서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거나 무효라고 선언되기까지 긴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험이 상관관계의 유효성을 증명하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노력과 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뭔가 직관을 가지고 이런 거를 분류를 해내서 상관관계 표현을 했는데 에, 이게 뭐 다른 변수를 누가 들이댄다고 그러면은 낭패를 보게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인신공격을 당하게 될 우려가 상당히 많고요.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이 상관관계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 관계를 촉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과관계로 그 표현해보고 시사 문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로 미국 유대인 두고 패싸움 붙었다. 하버드 총장까지 잘리나 12월 11일 그 유한주 김지영 기자 보도 내용을 조사 내용으로 가져오면서 유대인 학살 발언이 학칙 위반 여부의 모한 의회 증언 이거에 대해서 성난 유대계가 정치인들 대학 총장들 퇴출시키라는 사직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표현의 자유 존중 하버드대 교수 570명 총장 지지 선언 하버드대의 현재 총장은 흑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 의견을 견해를 내는 게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두 세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마스 팔레스타인이가 불쌍하니까 동정하던데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세계는 하나로 합쳐지고 있으며 헤게모니는 큰 형님들한테 잘못 말했다간 본인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고 본다. 그 이것도 너무 비약적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젊은 세대, 중도층서 많은 기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송영길 1억 후원 사업과 검찰 조사 후 숨진 채 발견, 이런 거로 해서 어, 의견은 친중, 친북, 돈 세탁의 절정에 이르렀는지 주변 사람들을 신비해지게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자살 당한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들킨 게 많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야 한다. 요거는 이제 결론 같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조사가 또 해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견해니까 하나의 그 상황 의견이겠죠. 그래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의혹 뉴스 샘플 하나는 더 제시하고 의견을 표현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영길만이 아니고 이미 뭐 나온 뉴스지만은 그 쌍방울 뭐 등등 뭐 이래가지고 지금 재판 중인 거라도 하나 또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송영길하고 이재명이하고 모두 그 의혹이 확실히 그 밝혀지도록 그런 자료를 더 좀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위에 제가 좀 비판적인 그 견해를 그 방송을 보고서 거의 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샘플 달랑 하나를 제시하고 또 빅브라더 상관관계 발언을 해서는 곤란하다. 앞장의 두 가지가 문제가 걸린다. 우연성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의 부족 이런 거. 이 뉴스에 대해서는 행동을 옮겼을 때 요거죠. 이 학칙 위반이라는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행동을 했을 때가 그 학칙 위반이다 그러면은 반론을 한 유대에 그러면은 학살을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학 총장들이 못했죠. 따라서 지식인은 총장 정도라고 한다면은 또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엘리트층 아니겠어요? 실제 행동이 아니라 말이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말을 유대인 학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학칙 위반인 거죠. 이렇게 그 견해를 좀 제 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 송영길에 대해서는 소각장 반대 운동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공감한다. 이 방송 내용에는. 그래서 그 여수 상공회의장이 에,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는 데를 통해서 4천만 원을 송영길 전 대표한테 줬다는 게 소각 처리 시절 인허가 청탁 뇌물 뭐 해서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검찰에서 발표된 건데 노조는 절대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 결과적인 표현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일 거다. 공감합니다. 사람 거주 지역 소각시설 단계별 폐쇄.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옆으로 어, 꼭 그 외지에 앉아도 될 것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이권 카르텔 대통령이 직접 특별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 저는 이런 거를 그 할 때 지금 이 소각장 그 견학하는 데가 그 하남시 그 소각장을 견학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본을 가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본 도시의 사례를 한 번 더 조사해보고 현재의 상관관계를 다시 숙고해 주기를 바라게 된다. 또한 소각장 문제는 화장장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구마다 소각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그냥 혐오 시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중소도시에 소각장이 세 곳이 있다는 것을 직접 제가 청취 들었어요. 핵심은 소각로의 기술로서 수천 도로 소각해가지고 거의 뭐 폐가스 같은 게 안 나오고 또 여과장치 필터링이 돼서 배출하는 것은 도시지만 큰 문제가 없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 소각장화는 업자와의 수의 계약이 더 문제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업자가 소각장, 소각로 시설을 짓는 그 기술이 일본만큼 가지고 있는 거냐?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자하고 결탁이 돼 있는 이 수의 계약, 그 업자를 통해 가지고 또 뭐 뇌물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소각 처리하는데 또 정부 예산 또 쳐먹고 뭐 이렇게 해서 안전빵으로 이 일하는 먹고 사는 길을 찾는 그런 길 아니냐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또 다른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이 있고 시멘트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석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반 쓰레기까지도 태워가면서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소각장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시멘트 회사에다가 다 조금 보완해서 소각 시설을 소각이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반응로겠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게 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3단계 원인과 결과 논리 전개가 요청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사 문제를 다룰 때 이미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 언론계통의 이름이 날려 있는 애들은 그렇게 공격을 안 당하는데 완전 히 민간으로서 시민으로서 힘없는 분들이 이런 SNS라는 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쉽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시사 문제를 다루실 때 이제 그 분류 및 상관관계까지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반박할 수 없게 그 인과관계, 논리 전개로 좀 시사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희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자신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재 그 스루퍼 타임즈는 주제가 있죠. 목적 이 생존 우선순위와 그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주제에 직관적으로 와 닿는 정보들을 편집해서 소개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에 맞는 분류 정보들을 그 분류까지 해서 하는 1단계 수준뿐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가끔 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상관관계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비약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인과관계 쪽에 이제 그 아까 앞면에 이 반부패 운동에 대해서 그런 면을 조금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 사실 자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슬퍼 타임즈의 성격도 그 인과관계 쪽으로 뭔가
한 주제가 결정이 되면은 그렇게 좀 인과관계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모을 수 있고 또 시민 의식이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코스트코 압도적 승리 비결 결국은 가격이 싸다는 거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 드리면 되고요. 이게 그 핫도그 1.5달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99달러, 변하지 않는 가격으로 준다는 건데, 이걸 해서 코스트코가 뭐 주가도 오르고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또 더 스트리트 컴이라는 데서 소매 절도는 잊어버리세요. 코스트코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이 다루지 않고 있는 창고 클럽에 예기치 않는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코스트코가 평균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고 잘 나가는데 포스터에는 그 회사를 소개하는 포스터에는 경쟁력 있는 급여, 우수한 혜택, 경영진의 큰 지원, 협업 환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는 돼 있는데 그러나 그런 코스트코도 노조 활동에 직면해 있다라는 면을 더 스트리트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매 소매 업체에서 노조의 조직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의 코스트코 직원들 이렇게 해서 팀스터스 로컬이라는 82라는 어떤 노동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가입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팀스터즈 연합의 성명서에 따르면 238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이 그룹은 수년간의 우려를 해결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대표성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직원들은 임금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월급만 많이 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은 안 되더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조직원들의 목소리, 현장 존중, 공정한 고충 처리 절차, 그리고 연공서열 존중과 함께 안전을 주요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연공서열 존중해달라. 이 미국에서는 원래 있을 수 없는 건데, 에, 나이 먹은 사람도 좀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일 한다고 똑같은 월급 받고 이게 미국의 그게 평등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월급이 어느 정도 기본 이상으로 받으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더 받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회사의 그 CFO인 재무 책임자죠. 리차드 그 갈란티는 우리도 그 상당히 그 저기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직원들을 위해서 그 코로나 초기에 1년 동안 일선 근로자 보험료를 시작으로 몇 번의 인상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반은 자기네들이 4억 달러 중에서 2억 달러는 자기네들이 또 부담을 했고, 노조의 존재가 앞으로 코스트코 주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2022년 합의는 2023년 주가가 48% 상승한 체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엄청 뛴 모양이에요. 48%나. 코스트코가 회원 수를 꾸준히 늘리는데 도움을 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체인의 회복력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관이 주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마트하고도 비교를 해봤고 또 타겟이라는 경쟁업체 시가총액이 뭐 타겟이 거의 뭐 4배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에, 사진으로 소개한 것은 싼 가스가 코스트코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자, 다른 그 먹고 뭐 다른 그 것도 좋지만은 코스트코 매장에서 주유소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어디보다도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유하기 위해서 왔다가 딴 것도 사간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인플레 대응 무능, 여론 확산, 바이든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하위. 최석진 기자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40%, 뭐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그래도 높네.
나머지는 천천히 그냥 읽어보시는 거로 하고, 장관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하위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3도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탈당 문제와 김건희 특검 문제, 그다음에 세대 교체론, 이거에 대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어, 김승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정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2024년 경제를 정의한 9가지라고 해서 노아 쉐이드 드로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대담 형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기사 내용을 쭉 훑어봤지만은 9가지를 찾질 못했어요. 어쨌든 이걸 다 읽어보면은 자관 미국은 인플레 상승률을가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디플레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플레는 되긴 되는데 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금리도 내려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GDP는 좀 예상을 웃돌지만 내년에는 둔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그 연착륙과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연착륙과는 반대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여전히 상승하고, 학자금 대출금은 다시 시작되며, 물가상승률은 음식, 주거지, 구독 및 콘서트와 같은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죠. 와 같은 많은 일상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격이 높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많이 둔화되고는 있는데 우리 생활 물가는 또 그렇진 않다, 그런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금리가 급등한 고금리에 대한 안도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계속 둔화될 수 있지만 너무 많지는 않을 거다. 뭐 그래도 고용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광범위한 학생 부채 구제 실패, 대출금 지급이 대출자들의 지출 능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대출을 받았는데,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갚아갈 능력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잘하고 있다. 그건 맞는 것 같고, 경제적 불평등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적으로 걸디너 테일러 스위프트, 이 가수죠. 챗 GPT가 일리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2023년 그 코로나 대응하면서 나홀로 미국만 나름대로 잘 견뎌 나가고, 나머지 전 세계 정치 체계를 떠나서 나머지는 다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려니까 결국 미국한테 달라붙어야 된다는 게 제 논리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 이 유명했었는데 제2의 인생을 그래도 그 블랑카 때문에 다른 걸 못했지만은 지금 이 개그맨이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자기가 그 병역 특례로 공장에서 일을 해봐서 그 체득됐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현재도 인권, 가출 예방, DEI라고, 이런 용어는 제가 솔직히 처음 들어봅니다. 원어를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어요. 다양성, 평등, 평등이면 이퀄리티인가? 포괄성, I가 뭐의 약자, 컴프렌시브라고 포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다른 용어겠죠. 그 다양성이란 게 이제 그 뭐 D 모로 또 이것도 나가겠죠. 그렇게 되는데, 영어도 저도 뭐 짧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이 기사를 편집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차등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제 같은 거 하나만 비율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 우리가 인구가 없어가지고 3대 거기다가 3대 1 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 그러면은 싼 맛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민주당 정권 애들이 인권이고 뭐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전국 통일 최저임금제를 그 시행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이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요. 니들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받는 돈이 훨씬 많이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합리적인 차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기사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당분간 계속 설명은 다시 안 드리더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시사 문제를 인과관리, 원인과 결과, 결과, 원인, 결과까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까지 또 예측해 보는, 그러려면은 너무 광범위한 자료보다는 한 주제를 선정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원인, 결과, 논리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를 계속해서 그 스루프 타임즈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잊혀지지 않는 자료로 남겨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셋째 단계 이 결과, 원인, 결과, 이거로 우리가 시사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 희망에 도전을 좀 해보고자 한다는 의지를 계속 남기고자, 이거를 매 그 스루프 타임즈 할 때 맨 끝에다가 남겨놓고자 합니다. 갈등 대립도는 이 대립도는 갈등 해소도라고 그러죠. 그것은 맨 앞장에 한번 소개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이 자료로 한번 해서 이 어떤 심리 문제, 심리학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 주제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인투이션, 직관력이 좋아가지고 아주 결론을 그냥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이 결론을 내버리는 그런 능력은 아주 좋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따져가면서 한다는 거죠.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원인 결과를 따져가면서 설득을 해야 그 다음에 맥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